기억하시나요? 파란 하늘 위로 망국기가 펄럭이던 그날을. 1980년대 가을 시골 국민학교의 대운동회. 그날은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여러 동네가 총동원되는 큰 잔치였죠. 전날 밤부터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체육복을 꺼내 입습니다. 청구는 파란색 머리띠를, 백구는 흰색 머리띠를.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제대로 맸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장사꾼들이 차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솜사탕 장사, 달고나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음료수 장사, 풍선 장사, 액세서리 장사. 갖가지 물건을 싣은 트럭도 보였죠. 오늘 운동회 끝나고 솜사탕 사줄게.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널따란 운동장. 흰 가루로 그어진 트랙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그으신 그 선들은 완벽했습니다. 출발선, 결승선, 각 코스의 구분선까지. 흰 가루가 바람에 살짝 날릴 때마다 하얀 먼지가 피어올랐죠. 그리고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파랬습니다. 너무 파래서 흰 구름이 더 하얗게 보일 정도였죠. 그 파란 하늘 아래로 망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하양. 갖가지 색의 화려한 망국기들이 운동장 위를 가로지르며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교정 한가운데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동상이었지만 유난히 더 듬직해 보이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입구에는 벌써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솜사탕 기계가 돌아가고 달고나를 만드는 아저씨는 국자로 설탕을 녹이고 있었죠. 아이스크림 상자에서는 찬 김이 피어올랐고 음료수 장사 아저씨는 사이다와 환타병들을 얼음물에 담가 놓았습니다. 풍선 장사 아저씨의 손에는 온갖 색깔의 풍선이 둥둥 떠 있었고 장난감 뽑기 앞에는 벌써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장사 아주머니는 반짝이는 머리핀과 팔찌들을 펼쳐놓고 계셨죠. 우리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 많은 것들 중에 뭘 살까? 그 고민도 행복이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찬압을 내려놓고 최고의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일찍 오신 분들이었죠. 할머니들은 한복을 허리춤에 끈으로 묶어 오셨고 할아버지는 양복에 중절모까지 쓰고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어디 있나? 손을 흔드는 할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용달차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짐칸에 온 가족이 타고 온 집들. 삼촌, 고모, 이모까지. 대운동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같은 날이었으니까요. 모두 집합.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정렬했습니다. 파란 머리띠를 두른 청군 아이들, 흰 머리띠를 두른 백군 아이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이면서 동시에 오늘만큼은 경쟁자인 그들의 눈빛도 만만치 않았죠. 청군, 청군, 백군, 응원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목청껏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파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항상 훈화 말씀이 길어져 먼 산만 바라보았지만 오늘은 짧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는 약간 울렸지만 그 속에는 힘이 있었죠. 오늘은 우리 학교의 가을 대운동회입니다. 여러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학부모님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한가로이 떠 있었고 망국기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서는 장사꾼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관중석에서는 아이를 찾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솜사탕 돌아가는 소리, 풍선 터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그 모든 소리와 풍경이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골 국민학교의 가을 대운동회. 여러 동네가 함께 모이는 큰 잔치. 그 떨림과 설렘이 뒤섞인 순간을 파란 하늘 아래 망국기가 펄럭이고 흰 가루로 그어진 트랙이 햇살에 반짝이던 그 아침.
장사꾼들의 구경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성대한 풍경이 가슴 뛰던 순간들이 평생 마음속에 남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라는 것을. 운동회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체조 시작. 기억하시나요?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음악에 우리 몸은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에 만들어졌던 국민체조는 우리에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전교생이 운동장 가득 줄을 맞춰 섰습니다. 1학년 꼬마들부터 당당한 6학년까지. 작은 키에서 큰 키까지 계단처럼 늘어선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었죠. 이 순간만큼은 천군도 백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학교의 학생들이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구령 소리에 맞춰 팔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옆 친구와 간격을 맞추고 발끝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죠. 평소엔 옆 짝꿍과 장난으로 매일 하던 체조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계셨고 온 마을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주어 팔을 뻗었습니다.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더 높이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백 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색 풍경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중요했던 시대의 풍경이었으니까요. 체조가 끝나자 본격적인 개막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5, 6학년 오빠들의 곤봉체조. 하얀 곤봉을 양손에 든 그들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떨어뜨리면 어쩌나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곤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원을 그리며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는 곤봉이 마치 새들의 날갯짓 같았죠. 2달여 동안 연습한 동작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한다! 잘해! 할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들은 벌써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계셨죠. 이어서 5, 6학년 언니들의 부채춤이 시작되었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한복을 입은 언니들이 등장하자 운동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활짝 펼쳐지는 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죠. 색색의 부채가 펼쳐질 때마다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돌고 돌며 파도타기로 물결을 만드는 춤선에서는 우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악대가 등장했습니다. 6학년 언니, 오빠들이 꽹과리, 장구, 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북소리가 운동장을 울렸습니다. 가슴을 쿵쿵 울리는 그 소리. 농악대가 큰 기둥을 세워 색색의 천을 사방으로 늘어뜨려 여러 명이 잡고 둥글게 돌립니다. 색색으로 꼬아지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학생들의 공연이 끝나자 이제 학부모님들의 경기 시간입니다. 확성기 방송의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부모님들의 경기. 이것이야말로 운동회의 백미였죠. 공굴리기 경기에 참가하실 학부모님들은 나와주세요. 아버지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큰 공을 앞에 두고 허리를 숙인 채 준비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아버지들이 공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굴리다가 머리로 밀다가 엉덩이로 밀다가.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응원에 아버지들은 더 열심히 공을 굴렸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음은 박터트리기입니다. 어머니들이 나오셨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도 함께 나오셨죠. 눈가리개를 하고 막대기를 들고 매달린 박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 아이들이 소리쳐 알려드렸지만 눈가리개를 한 어머니들은 엉뚱한 곳을 헤매셨습니다. 그 모습에 운동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죠. 터졌습니다. 박이 터지자 안에서 과자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 주었습니다. 굴렁쇠 굴리기에 참가하실 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어나셨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 양복을 입으신 할아버지. 굴렁쇠를 잡고 막대기로 굴리기 시작하셨죠. 어릴 적 많이 하셨던 놀이라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능숙하셨습니다. 굴렁쇠가 쓰러지지 않고 스르륵 굴러갔습니다. 우와,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짝꿍과 한 발 묶어 달리기에는 부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발을 끈으로 묶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어색하게 팔짱을 끼고 호흡을 맞추려 애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출발! 부부들이 이상한 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구령을 맞추며 가는 부부, 중간에 넘어지는 부부, 서로 다른 발을 내디뎌 비틀거리는 부부.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렇게 함께 웃고 뛰는 부모님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으니까요. 아이들과 장애물 달리기. 이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뛰는 경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장애물을 넘고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뛰는 모습에 관중석은 뜨거운 응원으로 가득했죠. 마지막은 학부모 계주였습니다. 하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여하시겠다고 손을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추첨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선발된 어머니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치마를 입으신 분도 계셨고 운동화가 아닌 고무신을 신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마가 펄럭이고 고무신이 벗겨지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우리는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어머니들은 숨을 헐떡이며 웃으셨습니다. 땀으로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학부모 경기가 끝나자 체육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학부모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경기도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였습니다. 시골 국민학교 운동회는 그렇게 온 가족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였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확성기 소리에 우리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전 내내 달리고 뛰어서 배가 고팠으니까요. 부모님을 찾아 운동장 구석구석으로 뛰어가던 그 순간 운동장이 순식간에 거대한 소풍터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돗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색이 바랜 돗자리 위에 하나둘 찬압이 놓이기 시작했죠. 세월의 때가 묻어 윤기가 흐르던 그 찬압.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준비하셨을 겁니다. 하얀 쌀밥, 정성스럽게 말아놓은 계란말이, 빨갛게 익은 김치, 아삭한 오이지, 빠질 수 없는 불고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까지. 각 층마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와, 많이 먹어. 어머니의 그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 있을까요? 밥을 떠서 건네주시던 그 손길, 반찬을 집어주시던 그 정성.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돗자리 위에서 먹는 점심은 꿀맛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 가족이 함께 온 집들이 많았습니다. 용달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삼촌까지 태우고 온 가족들. 다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민수네, 이것 좀 먹어봐. 아이고, 우리 것도 좀 가져가. 그렇게 서로 반찬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네 찬압에서 나온 음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김밥 한 줄, 계란말이 두 조각, 소시지 몇 개. 그렇게 나누며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장사꾼 아저씨들도 분주했습니다. 솜사탕 사세요. 달콤한 솜사탕, 시원한 아이스크림. 점심을 먹는 아이들의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갔습니다. 알록달록한 솜사탕, 시원한 아이스크림, 반짝이는 풍선들. 경기 다 끝나고 사줄게. 밥부터 먹어. 부모님의 말씀에 아쉬워하면서도 그 약속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하지만 이 화기애애한 풍경 한쪽에는 조금 다른 그림도 있었습니다. 운동장 가장자리, 나무 그늘 아래 한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작은 알루미늄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밥과 김치 몇 쪽이 전부였죠.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풍성한 찬압이 눈에 들어올까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언가 말하고는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소시지 몇 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밥 몇 조각. 철수야! 조용히 다가온 목소리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접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거 같이 먹자.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싸우셨어.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절해야 할지 받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소시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었고 배려였고 우정이었습니다. 야, 너희도 사이다 마실래? 다른 친구가 유리병에 담긴 사이다를 들고 왔습니다. 병 표면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마개를 따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우와! 아이들은 돌아가며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유리병에 입을 대고 탄산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꼈죠. 한 병을 여럿이 나눠 마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맛있었으니까요. 점심을 마친 아이들 중 일부는 용돈을 들고 장사꾼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솜사탕 주세요. 분홍색 솜사탕이 막대기에 둥글게 말려 나왔습니다. 한 입 빼어 물면 입안에서 스르르 녹았습니다. 달콤함이 혀끝에서 퍼졌죠. 달고나 뽑기 해볼 사람? 달고나 아저씨 앞에는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동그란 달고나의 별 모양 하트 모양이 찍혀 있었죠. 모양을 깨지지 않게 떼어내면 하나 더 준다는 말에 이 아이들은 조심조심 바늘로 떼어냈습니다. 아, 깨졌다. 성공. 하나 더 주세요. 환호와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풍선 장사 아저씨 앞에서는 어떤 색 풍선을 살지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면 둥둥 떠올랐죠. 놓치지 마라. 날아가면 못 잡아. 어머니의 당부에 아이들은 풍선줄을 꽉 쥐었습니다. 액세서리 장사 아주머니 앞에는 여자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머리핀 예쁜 머리띠 알록달록한 팔찌들. 여자아이들은 용돈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은 먹는 즐거움과 구경하는 즐거움, 사는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돗자리 위에 따뜻한 밥과 나눔, 운동장 한쪽에 신나는 장사꾼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생님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5분 후면 오후 경기 시작합니다. 확성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마지막 한 입을 먹고 손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손등에 묻은 밥풀을 닦으며 배를 두드리며 우리는 다시 운동장으로 모였습니다. 천군과 백군이 다시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눌 줄 아는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즐거움에 행복해할 줄 알았습니다. 솜사탕 하나, 사이다 한 병, 친구와 나눈 반찬 하나. 그것이 진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4학년 여자 계주입니다. 선수들은 출발선에 모여주세요. 그 방송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리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계주는 특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넷이 함께 뛰는 경기였으니까요. 한 명이 실수하면 모두가 지는 것, 한 명이 잘하면 모두가 이기는 것. 그래서 더 떨렸고 그래서 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선수들은 출발선에 모였습니다. 바톤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는 무거웠죠. 손바닥에 땀이 나서 바톤이 미끄러질까봐 몇 번이고 손을 닦았습니다. 출발 심판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운동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자리에.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총성과 함께 첫 주자들이 튀어나갔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천군, 천군, 백군, 백군.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의 응원이 달리는 친구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흰 가루가 발끝에서 날렸습니다. 소녀들의 발이 트랙을 박차고 지나갈 때마다 하얀 먼지가 피어올랐죠. 바톤이 넘어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잘 받아. 제발 잘 받아. 다행히 바톤은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마치 한 사람이 달리는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졌죠.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승부가 갈렸습니다. 천군, 승리, 응원석이 폭발했습니다.
파란 머리띠를 두른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뛰어오르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와 선수들의 손등에 파란 도장을 찍어주셨죠. 손등에 찍힌 파란색 도장. 그 도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야, 너 손등 봐. 도장 찍혔어. 부러워. 너도 열심히 뛰면 받을 수 있어. 도장을 받은 아이들은 손등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습니다. 도장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죠. 경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개인 달리기에서는 각 학년의 발 빠른 아이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제자리에.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튀어나갔습니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뒤처진 아이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2인 삼각도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한 발을 묶고 함께 달렸죠.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을 맞추며 달리던 그 모습. 중간에 넘어지는 팀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줄다리기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천군, 천군, 백군, 백군. 양쪽에서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습니다. 줄 가운데 매달린 빨간 리본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했죠.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당겼습니다. 으악! 마침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이긴 팀은 환호했고 진 팀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애물 경주에서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루를 입고 깡충깡충 뛰어야 하는 구간에서 한 아이가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관중석에서 안타까운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아이는 무릎이 까졌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이를 악물고 자루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깡충깡충 뛰어 결승선을 향해 갔습니다. 꼴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장에서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군도 백군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멋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1등보다 우승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용기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도전하는 용기, 끝까지 해내는 의지.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개인전에서 1등을 한 아이는 선생님께 상장과 노트를 받았습니다. 2등, 3등도 상장과 노트와 연필을. 받지 못한 사람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수. 교장 선생님 말씀에 운동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때까지 우리는 달렸습니다. 땀을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목이 쉬도록 소리치며 파란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망국기도 석양을 받아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수함이 지금도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 그 가을의 운동회는 우리 인생의 반짝이던 계절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모여 함께 웃고 달리고 응원하던 그날. 넘어지면 손 내밀어주고 이기면 함께 기뻐하던 그 순간들. 바람은 우리의 땀을 식히고 하늘 위 망국기는 춤추듯 펄럭였죠. 그 웃음소리와 함성은 지금도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는 듯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햇살과 웃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미소 짓게 하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